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이 결국은 그 가라앉는 그 노동시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결국 나스닥은 1% 이상 하락했고 S&P 500도 0.25%, 다음은 0.2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나스닥의 하락폭이 1% 조금 넘으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이게 연이어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이게 이제 가시화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이제 드디어 시장 분위기를 냉랭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거였냐면 bad is good, good is bad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이 해줄 일이 없기 때문에 연준이 유동성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bad is bad, good is good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는 출발을 0.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건 뭐 시작에 불과했어요. 외국인들이 장 시작과 함께 현선물을 동시에 엄청나게 강한 매도를 나타내면서 또 기관도 매도 쪽에 쓰면서 지수는 이제 갈수록 하락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특이한 거는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2조 2천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도 잘 안 나. 이거보다 더 많이 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83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06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9,57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59.23, 2,460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1.44%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한 후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장이 끝날 무렵에 그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모습만 살짝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총이 큰 것들이 오늘 좀 못 움직이니까 지수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가 끝에 조금 올라오면서 그래도 많이 지수를 저점에서는 좀 올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19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19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37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샀죠. 개인은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1조 3천 넘게 샀고 또 7,400억이나 선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에서는 기관은 1조 500억이 넘게 이 시간 현재 선물을 매수했고 외국인은 1조 9천 넘게 매도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65.58포인트, 어제보다 0.78%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 코스피는 삼선 전환도 상으로 체크해보면 오늘부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방향을 이게 삼선 전환이 방향 틀면 당분간은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걸음직하고 코스닥은 아직 뭐 끝에 이제 살짝 그 지수 하락폭을 좁히면서 기세가 살아 있기는 하는데 한번 좀 적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올 들어서 연초 대비해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 증시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27.3%나 올랐고 또 그 이번 달 들어서만 개인 매수가 3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한 수급상의 불안한 요인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세는 그냥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은 오늘 1319원 10전에 끝나서 어제보다 8원 6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게 그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이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67억을 외국인들 순매도했고 기관은 1161억이나 순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SDI는 외국인이 61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0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LG화학은 외국인이 21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62억을 순매도했고 다만 이제 현대차하고 삼성바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이 237억을 샀고 기관은 300억을 순매수했고 현대차도 외국인이 132억, 기관은 18억. 기아는 외국인이 23억 샀지만 기관은 30억을 파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오늘 346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27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그리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38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6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LNF는 외국인이 45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40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외국인이 4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95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뭐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니켈 관련 같은 것도 정부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니켈에 대한 이제 시설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그래서 산업부가 자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는 니켈 광산 사업을 하는 자회사 지분 95%를 취득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니켈이 오늘 좀 올랐고 그다음에 히토류인데 이게 중국이 연내에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 이거를 수출 금지를 추진한다는 거에 따른 영향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네오디듐, 사마린 코발트 등 이런 것들의 제조 기술에 대해서 수출 금지에 포함시키겠다.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거를 지난번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이런 걸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오디듐 자석은 중국산이 전 세계 84%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사마린 코발트 같은 경우는 90%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미국, 중국 이러는 바람에 이제 이게 뭐 상당히 이제 이 공급망 국제적인 이것도 또 흔들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늘 그런 거지만 그래서 중국이 이게 수출 금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이 여기에 이제 신규 진출이 어려우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관련된 업체들이 오늘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전체적으로 오늘 또 중고차 2월에 중고차 거래량이 어제 잠깐 얘기 드렸는데 26만 4천 대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9%가 늘어났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고차 경매 하잖아요. 그래서 경매 낙찰률이 68%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비하면 15%포인트 이제 좀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증권사는 중고차 수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리포트도 하나 나오고 그래서 이쪽에 올렸고 또 뭐 넓게 해당되는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요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금, 은 관련주들, 이게 금값이 이제 온스당 2,000불 이미 넘었잖아요. 그래서 5일 기준으로 해서 2,021달러가 됐습니다. 온스당. 그래서 2020년 8월 최고가에 가지 않겠냐. 2,075 달러 온스당. 근데 이제 UBS에서는 내년 초까지 금값이 거의 2,200에 타치하지 않겠냐. 이렇게 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의견을. 그래서 이제 금은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고, 일부 바이오들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 지원책 등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제 연 3일째죠. 점차적으로 강도는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주도해왔던, 뭐 이런 메인 이슈들이 오늘 좀, 고르고 숨죽이고 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타의 이슈들은 이게 시장 파워가 그렇게 크지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너무 한 부분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메인 이슈들이 쉬어가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이게 문제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야 이게 뭔가 위험하다 그러면서도 이제 주가는 야금야금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고용 시장에서부터 삐걱거리는 신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은 나름 뜨거웠어요. 그동안에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식어가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알리는 그런 지표들이 요새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7일 날 또 고용 지표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나오겠지만, 어제 이제 ADP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14만 5천 개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이제 2월 지난달 26만 1천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래서 다우존스가 이제 집계했던 시장 전망치 21만 개도 크게 밑도는, 이제 거기에도 크게 밑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연준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냐. 그 시나리오 중에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소비 위축이 돼야 되는데, 소비 위축을 시키는 그 원인이 그게 이제 잡을 잃어서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나빠지면서 생기는 고용 위축에 따르는 소비 위축. 그게 뭐냐면 못 보니까, 잡을 잃었으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애초에 연준의 목표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난달 말 줌 라이브 할 때 제가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제 생각엔 3번째로 갈 것 같다 그랬는데, 그 3번째가 이 시나리오였잖아요. 투자스쿨 회원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연준 생각은 뭐였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간 금융기관에 돈을 넣고 소비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자 내는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소비가 위축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의 부작용이 채권값 하락이라는, 이제 왜냐면 금융기관 뭐 이런 데서 뭐 장기채를 많이 사놨으니까 거기서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도 그렇게 해서 시작됐지만, 그렇게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원래 연준이 생각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지금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임금 상승세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임금 상승세가 꺾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쓸 돈이 없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이게 이제 별로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데 어쨌든 간 여기까지 지금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고용이 이렇게 나쁘다. 야, 이거 고용이 나빠. 그러면 옛날에 bad is good이잖아요. 왜? 야, 나쁘면 연준이 이거 그냥 가만두겠어? 뭔가 공급을 하겠지. 근데 어제도 지방 연은 총재가 또 얘기했지만 아니다 이게 연준은 계속 금리 올리겠다. 그러니까 줄 돈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야 이게 조금 고용이 나빠지면 돈 풀어야지. 니네가 돈 풀어야지. 근데 지금 풀 돈 없다. 더 조인다. 이렇게 되니까 bad is bad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시장의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이제 보고 있어야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당장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요즘 대세가 뭐냐면 역대급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뭐 이제 갑자기 뭐 역대급으로 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도대체 그놈의 역대급 침체는 언제 오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왜? 시장이 야금야금 오르잖아요, 지수가. 뭐 그랬건 어쨌건 무슨 신용으로 샀건 뭘 어땠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야 이게 뭐 온다던 침체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시장이 훔칫 놀랬고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더 놀랬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그 얘기하던 그 역대급 침체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오늘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이거 주식 모두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으로 연결이 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갖게 되는 순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침체를 외치면요. 뭐 역대급 침체 뭐 이러면서 외치면 실제로 그 침체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예, 주시장의 특징이 항상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 떨어졌을 때 진짜 끝장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소위 이제 요새 뭐 이제 전문가, 뭐 저는 시장 장돌배기니까 제 말로, 뭐 경제학자, 애널리스트들 특히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전망을 보고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가는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망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동시에 커지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즘 이제 막 침체 온다 이게 이제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뭐 조심하라 침체가 온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걱정을 미리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막 경제 전망, 그 경기 예측을 막 분석하고 뭐 밤새 시장을 또 막 분석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머리로 막 하고 또 그거를 이제 논리에 입혀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작 주식을 잘 못 사요. 주식 투자를 잘 못 합니다. 제 대학교 때 은사님도 주식 투자 하셨는데 맨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경제학 박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늘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시경제를 갖고 자꾸 시장을 보니까 하락이 오기 전에 심지어는 뭐 몇 개월 1년 전부터 계속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이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겁나는 전망이 나오는 거고 그런 이제 겁나는 전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은 의외로 그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이제 거시적인 시장의 거시경제의 변화를 시장이 비껴갈 수는 없어요. 비껴갈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양이 무섭다고 과천부터 긴다 이런 거를 가지고는 주식 투자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굽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막 밤새 분석하고 뭐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시장론자로서 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다 제 40몇 년 경험을 보면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 교수나 무슨 컬럼리스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뭐요? 백만개미는 뭐요? 우린 주식 투자자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 집중을 해야 돼요. 무슨 경기가 어떻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대의 무슨 침체 폭락이 오고 그렇게 자꾸 컨셉을 잡으면 시장을 놓치는 거예요. 시장을 못 보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는 시장의 숨결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시장의 숨결에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늘 말씀드린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어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오는데 위험 쪽만 여러분이 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현금 보유 비중을 유지하십시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지지난주에 이 현금 어떻게 몇 퍼센트 가져오냐,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제가 웃으면서 참고로 저는 지금 40%만 주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위험해. 이래서 미리 다 팔고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아니야. 그리고 다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위험과 기회를 잘 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채권 사세요. 이러는데 제가 40몇 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요. 채권 사는 사람, 주식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채권 사는 돈하고 주식 사는 돈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식 얘기만. 그러니까 갑자기 금 사고 채권 사고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막 이랬다 저랬다. 이건 기관이 하는 거지. 기관 흉내 내면서 할 수도 있죠. 저도 채권 사갖고 있는데 그거는 주식 매매하는 돈이랑 다른 성격의 돈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안정적인 위험 부담 없고 하는 거는 그냥 채권 사는 거죠. 은행 부담 높으니까. 근데 그거는 또 주식이 팍 뛸 때 같은 그런 희열을 우리한테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샀다, 주식 샀다, 금도 샀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가 본 일반 투자자는 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뭐예요? 현금을 늘려놓는 게 그래도 계좌에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잘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이 오늘 하루 좀 크게 밀리면 하락의 시작인가 봐. 이렇게 또 아니면 내일 또 반등하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의 시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고 지금 현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팔고 어떻게는 뭐예요? 우리 매매 원칙에 맞춰서 이게 팔 때 팔아야 되는 거, 또 기회가 왔을 때 살 때 매수 시그널이 오면 사야 되는 거, 이게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칼럼니스트나 경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린 그냥 일반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주식 잘하는 방법은 그것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좀 잘 싸고 잘 자고 이러면 건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투자자가 잘하는 게 뭐냐?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 거냐? 그리고 언제 팔 거냐? 언제 살 거냐? 이거 잘하면 그게 주식 잘하는 거죠. 그게 필살기예요. 절대로 안 죽는 주식시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죽으면 안 돼요. 개인 투자가는 한 번 죽으면 다시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를 제가 매매 원칙을 말씀드렸으니 그대로 하시라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되건
관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매매우치산 매도 시그널이다. 그럼 파시라 이거예요. 아니고 얼마큼 떨어지면 이거 사야 됩니까? 저점이 어딥니까? 저점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으면 매수 시그널을 준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키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저 요새 좀 매매원칙 안 지키시면 잘 지키면 천국이고 그거 불신해서 안 지키면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큰 거에 막 이렇게 휘둘리는데 휘둘려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그 보유한 종목의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마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